2. 입지의 개요. 1. 입지의 정의. 국어사전에서 입지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1. 식물이 생육하는 일정한 장소의 환경. 2. 인간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하여 선택하는 장소. 입지는 인간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선택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다만 일정한 장소의 환경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입지는 사업자가 판매하려는 서비스와 상품이 고객과 만나는 위치적 조건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입지는 곧 점포라고 생각하기 쉽다. 즉, 고객이 찾아오는 장소인 물리적 공간을 입지라고 본다. 그러나 상품과 고객이 만나는 장소는 고객의 집이 될 수도 있고 제3의 장소가 될 수도 있다. 또는 온라인의 특정 공간이 점포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그림 1-9는 다양한 입지의 개념을 정리한 내용이다. 과거에는 물리적 장소만이 입지였다면 최근에는 입지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따라서 입지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사업자가 판매하려는 서비스와 상품이 고객과 만나는 위치적 조건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조건이라는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위치가 아닌 위치적 조건이라는 표현은 상권과 마찬가지로 입지도 매우 유동적임을 의미한다. 위치적 조건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예를 살펴보자. 동일한 브랜드의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가 있다고 가정하자. A가 해당 점포에서 사업을 할 때는 매출이 낮아서 어려움을 겪다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B에게 사업권을 넘겼는데 B가 사업을 인수한 이후부터 실적이 개선되고 점포의 수익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그림 1-10과 같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위치적 조건을 적절히 개선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위치와 상품만으로는 성과의 차이를 설명할 수는 없다. 실적이 나빴던 A와 동일 위치에서 동일한 브랜드로 실적을 개선한 B는 위치는 같지만 위치적 조건을 다르게 활용한 사례이다. 즉, 입지는 조건을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천차만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입지 분석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2. 입지의 구성 요소. 입지는 상권과 같이 입지를 구성하는 요소가 있다. 입지를 분석하는 이유는 해당 요소를 파악하고 최적의 조건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므로 그림 1-11처럼 투자 금액, 점포 특성, 주변 환경과 같은 요소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창업자는 투자 금액, 점포 특성, 주변 환경을 고려해 입지를 선택하게 되고 경영자는 이미 선택한 입지에 대해 투자 금액, 점포 특성, 주변 환경을 고려해 상권에 적합한 개선 방안을 찾는다. 3. 상권과 입지의 차이. 상권과 입지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개념은 이해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 두 가지 용어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와 차이가 존재한다. 즉, 단순한 개념의 이해를 넘어 두 개념 간의 차이를 정리하는 것이 활용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표 1-1을 통해
상권과 입지의 차이를 자세히 살펴본다. 상권과 입지를 평가하는 조건은 추후 세부적인 항목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표에서는 어떤 항목을 이용해 상권과 입지를 평가해야 하는지 알아둔다. 입지를 분석하는 목적은 점포의 성공과 실패를 예측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분석자는 성공할 수 있다고 예측되면 그 입지를 선택하고 만약 실패가 예상된다면 다른 입지를 찾게 된다. 상권을 분석하는 목적은 해당 상권의 수요가 충분한지, 지속적으로 수요가 유지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만약 선택하려는 상권의 인근에 신도시가 개발되어 기존 상권이 머지않은 시기에 낙후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해당 입지에서의 사업도 매우 불안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현재 입지의 조건이 좋더라도 미래가 불안한 상권에서의 창업 여부는 상권 분석 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상권과 입지의 분석은 분석 방법은 다를지 모르나 분석 결과는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아야 한다.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하는 이유와 깊은 연관이 있다. 무언가 열심히 공부하긴 했지만 그것을 현장에서 유용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개념 정립이 명확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 따라서 저자는 항상 우리가 학습할 주요 키워드에 대한 개념 정립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한편으로 개념은 우리가 배우는 학문의 목표를 알려주기도 한다. 상권과 입지가 어떤 것이라는 내용이 명확해지면 그것이 어떤 용도로 쓰이게 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4. 상권 분석의 정의. 상권의 정의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상권은 마케팅 영역이다. 따라서 상권 분석은 마케팅 영역을 정하고 분석하는 활동이다. 상권 분석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그림 1-12와 같아. 상권 분석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 첫째, 상권 분석은 개인 창업자, 기존 사업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부동산 및 상가 투자자, 대형 상업시설 MD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필수 활동이다. 둘째, 소비자 범위란 일반화된 마케팅 영역으로 분석을 위한 범위를 의미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므로 기존 사업자는 기존 고객과 가망 고객이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범위이다. 셋째, 3C는 상권을 구성하는 환경적 요인으로 실질적 분석 대상 변수를 의미한다. 특히 상권 분석에서 자사에 대한 분석은 소비자와 경쟁자에 대한 분석 이전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넷째, 정성적 정량적 방법이란 3C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문제를 찾고 해결하기 위한 모든 분석법을 의미한다. 상권 분석을 상권 정보 시스템과 같은 통계적 방법만을 사용한다거나 전문가 1인의 주관적 진단에만 의존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현황 조사법, 체크리스트법, 설문지 조사법, 인터뷰, 관찰, 수학적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분석 목적에 맞게 적절히 융복합하여 사용해야 한다. 다섯째, 목표 투자 수익률이란 사업자가 얻어야 하는 최소한의 가치 수준을 의미한다. 가치 수준은 금전적 이익뿐 아니라 생활의 질과 비전의 달성 등을 모두 고려한 변수이다. 여섯째, 전술과 전략이란
목표 투자 수익률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실행 가능한 활동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마케팅과 경영 활동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창업 전에는 경쟁 전략으로서 원가 우위 전략과 차별화 전략 중 하나 이상의 선택이 필요하고, 창업 이후에는 성장을 위한 전략적 선택을 어느 정도 준비해야 한다. 상권 분석의 개념을 알아보았지만 아직은 그 과정을 확정해서는 곤란하다. 상권 분석은 분석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상권 분석은 그 목적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상권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분석 목적을 명확히 정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내용과 과정을 기획해야 한다.